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실무 장석태입니다. 자, 오늘은 입문서 55쪽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는 그렇죠. 등록의 기준 중에 하나죠. 우리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그렇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도 가설 건축물은 제외입니다. 제외. 그리고 또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이라도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준공이나 사용승인 등이 떨어진 건물인데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은 얼마든지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소유나 전세나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용도는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나 이종 근생이나 업무시설이어야 됩니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무소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면을 첨부해서 등록 신청하셔야 되겠죠. 자, 중개사무소에 대한 공부입니다. 중개사무소는 몇 개를 둬야 될까요? 하나를 두겠죠.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습니다. 1등록, 1사무소 원칙이죠. 하나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은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원칙은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이중등록도 안 되고요. 뿐만 아니라 사무소도 하나만 둬야 됩니다. 제가 등록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저기다가 사무소를 두고 돌아다니면서 중개업을 해버리면 이중 등록을 금지한 실익이 없어요. 사무소 하나만 둬야 됩니다. 1등록 1사무소입니다. 그런데요, 법인한테 사무소 하나만 두세요. 그러면 법인은 서운하죠. 법인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분사무소 영업소를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다시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그러나 개인은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무리 똑똑해도 개인인 한 그렇습니다. 분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너 정 억울하면 분사무소 두고 싶으면 뭐를 해라? 법인을 해라 그 말입니다. 분사무소는 법인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법인은 분사무소를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신고만 하시면 돼요. 분사무소를 두고 싶으면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안에는 둘 수가 없어요.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자,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 분사무소 절차는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습니다. 모델하우스 옆에 파라솔 치고 천막 치고 영업을 하는 거 그거 된다 안 된다? 흔히 말하는 떴다방 금지입니다.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천막을 설치해서 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사무소의 유형별로는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주된 사무소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분사무소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공동사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사무소라는 개념은 누구한테만 있을까요? 법인한테만 있죠. 개인은 사무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주된 사무소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법인은 영업소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니까 주된 사무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사무소는 등록의 요건이기도 하고 등록 유지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즉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서는 등록을 받을 수가 없고 등록 이후에 사무소가 없어지면 그렇습니다. 등록 취소사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거는 등록 기준 중에 하나인데 사무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는 사무소를 이전했는데 말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아닌 무허가 건물로 사무소를 이전하면 이거는 등록 기준 미달입니다. 미달은 임등취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바로 분사무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사무소를 하나 더 볼까 합니다. 분사무소는 누가 들 수 있냐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들 수 있고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영업소를 하나 더 볼까 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신고만 하시면 돼요. 네? 분사무소를 두고자 하시면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분사무소하고 관련된 모든 행정상 업무 처리는 전부 다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본사 주된 소재지관할 등록관청입니다. 주된 소재지관할 등록관청에서 모든 행정상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니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관할 등록관청한테 하셔야 됩니다.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등록은 전부 다 어디에다 한다? 그렇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기관을 등록관청한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된 중개사무소가 강남구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다가 분사무소 하나 넣어버릴까? 충청도 공주시에 분사무소 하나 둘까 합니다. 이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공주시장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그렇습니다. 본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강남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합니다. 행정상 모든 업무 처리는 어디서? 본사 주된 사무소 소재관할 등록관청에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우리 법이 정하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기준을 검토해 보니까 별 흠이 없으면 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걸 교부를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처리 기간이 7일입니다. 7일 내에 애따하고 필증을 교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해줄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분사무소는 어디에 두냐면 공주시에 둡니다. 그런데 신고는 강남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지금 공주시장은 분사무소가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알려줘야 되겠죠. 필증을 교부를 했어요. 그렇다면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서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분사무소 설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도 이제 자주 나오는 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까지 써져 있죠. 지역 요건을 만족하셔야 되고요. 개수 조건도 만족하셔야 되고요. 책임자 요건, 이렇게 세 가지를 전부 다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역 요건은 등록관청 권할 지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둘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둘 수 있습니다. 자,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 강남구 안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강남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둘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당구 안에는 둘 수가 없어요. 분당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둘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에는 둘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시군구별로 개수는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전국에 만약에 시군구가 130개가 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들 수 있는 분사무소 숫자는 주된 사무소를 제외한 시군구니까 129개까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겁니다. 네? 제외한 시군구별로 둡니다. 그리고 개수는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책임자는 누구여야 되느냐? 아무래도 전문가여야 됩니다. 전문가는 누구? 공인, 중개사여야 됩니다. 일반인은 안 됩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요, 누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법인의 대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네? 분사무소에는 책임자 성명을 옥외 광고물에 표기하셔야 됩니다. 책임자가 대표자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책임자는 전문가여야 됩니다. 전문가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일반인 안 됩니다. 누구여야 돼요? 공인 중개사여야 됩니다. 다만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되, 자, 지금 일반 법인은 지역과 개수와 책임자 요건을 다 만족하셔야 됩니다만, 특수법인은 지역과 개수와 책임자 요건은 특수법인도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특수법인은 책임자 요건은 만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분사무소를 하나 둔답니다. 그런데 그 분사무소 책임자가 반드시 공인중개사야 된다. 너무 어려워요. 이 기준을 만족하기가. 예? 그래서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됩니다.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례가 인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분사무소에 대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가로 3번 공동사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무소는 이 분사무소하고 정반대 개념입니다. 분사무소는 하나의 중개법인이 전국 여기저기에다가 영업소를 두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동사무소는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의 사무소 공간에 여러 기업공인중개사가 모여서 사무소를 같이 쓰는 개념입니다. 여러 개공사가 뭉쳐서 사무소를 같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무소에요 4명의 개공사가 뭉쳐서 같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ABCD가 기업공인중개사인데 이 공간을 같이 쓴다 그 말입니다. 조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요 각각의 기업공인중개사가 공간만 같이 쓰는 겁니다.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공간만 같이 쓰는 거지 그들 각 구성 기업공인중개사 간에 무슨 상하관계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공간만 같이 쓰는 거예요. 따라서 법령에서 이들에게 부여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각각 부담합니다. 그렇습니다. 각종 신고도 제각각 부담합니다. 보존 의무도 제각각 부담합니다. 개시 의무도 제각각 부담합니다. 보증 설정도 인장 등록도 제각각 부담합니다. 업무정지 처분도 제각각, 휴업과 폐업도 모든 건 제각각 부담합니다. D의 직원이 사고 쳤다. 그렇다면 사고 친 D의 직원과 D는 책임이 있지만 나머지 구성 멤버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공간만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간을 같이 쓰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업무 효율적 수행에 나름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든지 큰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4명의 기업공인중개사가 돈을 모아서 좀 큰 사무실을 오픈했어요. 보통 사무소 해봐야 뭐 5평, 6평, 뭐 7평 이런데 예를 들어 돈 좀 모아서 20평짜리 사무소를 오픈했다.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예. 또는 전문화된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ABCD가요 뭐 전문이냐면 토지 전문입니다. 토지 전문. 예? 토지 전문이에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저 사무소가 꽉 잡고 있어. 고객도 많고 물건도 많고 아주 오래 했기 때문에 각각의 노하우도 있어. 이런 전문화된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또는 거꾸로 각각의 전문 분야가 다르다면 거꾸로 분업화의 장점 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 고객을 절대 놓치는 법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A는 전문 분야가 아파트 전문이에요. B는 토지 전문입니다. C는 공장 또는 뭐 룸사롱 같은 특수부동산 전문이고요. 또 D는 분양권을 전문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사무소에 들어온 고객 웬만하면 다른 데 놓치지 않고 이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요즘같이 경기가 불황일 때는 그렇습니다. 경비 절감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겁니다. 또요 어떤 장점도 있을까요? 각각 직원을 2사람 고용했다고 해봅시다. 직원만 해도 8명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4명, 12명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렇죠? 정보가 많겠죠? 고급 정보도 있을 수 있어요.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장점도 있을까요? 경험이 공유돼요. 지금 A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파트만 했어요. 토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B는 토지를 많이 해봤다고요. 그런데 A한테 누가 토지의 매도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이때 많이 해본 B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또 현실적으로 일이 많으면 다른 업자들의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광고할 때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심하지 않고 또 문 여는 것도 날마다 내가 문 여는 게 아니라 나흘만 한 번씩 돌아가서 문 열면 되니까 현실적인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뭉친 이유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목적일 뿐입니다. 법에서 이들에게 부여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해요? 제각각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공동 사용을 하는가? 공동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공동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무슨 공동 사용 신고서 이런 걸 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승낙서를 갖다 내면 돼요. 등록을 신청하거나, 그렇습니다. 이전 신고할 때 거기에 56조 가로 3번 공동사무소가 있죠. 거기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줄부터 공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사는 개설 등록 또는 이전 신고할 때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경사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뭐를 첨부하면 된다고요? 승낙서. 누구의 승낙서라고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입니다.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경사의 승낙서예요. 뭐 할 때? 등록을 신청할 때 또는 뭐 할 때? 이전 신고할 때. 자, 봅시다. 지금 A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을 한번 봅시다. 갑이라고 하는 자가 여기서 중개업을 합니다. 중개업을 합니다. 자, 그런데 혼자니까 심심해요. 인근의 을이라고 하는 자가 인근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입니다. 야, 우리 떨어져서 할 게 아니라 같이 하면 어때? 좋아. 같이 하자. 심심한데 우리 같이 하자. 좋아. 그러면 아무래도 입지가 내 사무소가 좋거든. 그러니까 너가 우리 사무소로 오너라. 그리고 같이 쓰자. 자, 그래서 우리 갑의 사무소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이전하시면 이전 신고라는 걸 하셔야 돼요. 네? 이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하셔야 되냐면 이전 후 등록관청한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종로구에서 업을 하던 자입니다. 얘는 과천시에서 업을 하던 자입니다. 종로구에서 업을 하던 자고 얘는 과천시에서 업을 하던 자예요. 야, 아무래도 종로가 낫잖아. 종로로 와라. 자, 그래서 우리 사무소를 종로에 있는 갑의 사무소 이전을 하셨어요. 이전하시면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인 종로구청장에게 이전 신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전 신고할 때 을은 자기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무소 확보 증명서면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 등 사무소 확보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이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사무소 확보 증명서면으로 을이 무엇을 첨부하시면 되냐면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공사 갑이 써준 승낙서를 첨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시고 갑과 을이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각각 사무소를 같이 쓰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공동사무소입니다. 현재는 공동사무소를 구성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따로 구분하기 위해서 별도의 구획이나 칸막이 칠 필요가 없다고 해석을 합니다. 네? 칸막이 안 쳐도 된다고요. 그냥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사무소를 같이 써도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공동사무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현행법에는 별말이 없어요. 별말이 없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종별 섞어서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가 같이 뭉쳐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끼리 같이 쓸 수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그들끼리, 중개는 그들끼리 각각 같이 쓸 수도 있지만 종별을 섞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숫자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2명, 3명, 7명, 13명 얼마든지 함께 모여 공동 사용할 수 있다. 구성, 개공사, 숫자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갑의 사무소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 신고할 때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공사 갑입니다. 임대인의 승낙서 아닙니다. 등록관청 공무원의 확인서 승낙서 아닙니다.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공사 갑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이전 신고하고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갑과 을이 사무소를 같이 쓰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공동사용 공동사무소가 되는 겁니다. 무슨 공동사용 신고서 뭐 이런 걸 내는 게 아닙니다. 자, 또는 A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시험 봐서 정을 땄습니다.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이 양반이 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정을 땄어요. 써먹고 싶자 합니다. 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중개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제적 형편이 사무소를 얻을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괜찮은데 사무소 얻으려고 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잘 아는 선배 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배님 뭐라고 합니까? 제가 선배님의 확실한 시다바리가 될 테니까 이 공간을 내가 쓸 수 있도록 승낙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공사 갑의 승낙서를 A가 첨부해서 등록을 신청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등록 신청병 공부할 때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뭐를 확보하면 된다고요? 사용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꼭 신청명에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 아니어도 됩니다. 사용권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A가 갑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을 받고 그리고 A도 사무소를 갑과 같이 씁니다.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같이 씁니다. 이 공간이 뭐가 되냐면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동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말 있죠? 승낙서를 써주는 개공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면 공동사무소 설치가 제한되며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공사가 사무소 이전을 통한 방법으로 공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불가하다라고 돼 있죠. 자, 결론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그렇습니다. 공동사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공동사용이 안 됩니다. 왜요? 지금 갑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가 업무정지 6개월을 받았어요. 업무정지 6개월 받았으면 6개월간은 업무를 못합니다. 6개월간 업무를 못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 받아서 6개월간은 못하면 그 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그 본인 입장에서는 업무를 계속하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든 업무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인근에서 업을 하고 있는 을을 꼬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사무소로 와라. 여기 와서 사무소를 네가 써라. 내가 승낙서 써줄 테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을이 갑의 공간으로 사무소를 이전했어요. 그렇다면 이 공간은 원래는 문이 닫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원래는 문이 닫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업무정지 기간 중이니까. 근데 을이 이 공간으로 이사 버리면 을은 업무를 해야 되니까 문 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문이 열어져 있으면 기존의 갑의 손님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정상적이지 아니한 방법으로 갑이 업무를 합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오라고 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승낙서를 준다고 꼬시면 된다 안 된다? 승낙서 주는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또는 이제 정을 딴 A 보고 오라고 꼬십니다. 뭐라고? 승낙서 줄 테니까 여기를 네 공간으로 해서 등록을 신청하세요. 이런 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또는 무엇도 안 됩니까? 지금요 이번에는 갑이라고 하는 자가 인근의 부동산으로 얘가 이전합니다. 인근에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이 아는 친척입니다. K부동산으로요 갑이 이전을 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옆집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때 K는 업무를 위해서 당연히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바로 옆집입니다. 갑이 바로 옆으로 이사 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문이 닫혀 있지만 바로 옆집에 문이 열려 있고 갑이 얼굴을 보인다면 현실적으로는 업무를 할 거라 그 말입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너가 업을 하고 있는 자의 사무소를 이전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만약에 갑이 예를 들어서 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무소 빈 공실로 이전합니다.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도요, 얼마든지 이전 자체는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빈 공실로 이전 이런 건 되지만 업을 하고 있는 자의 사무소를 이전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현실적으로 가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겁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승낙서 주는 것도 안 되고 당신 스스로 업을 하고 있는 자의 사무소로 이전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뭉친 이유는 뭐 때문에 뭉쳤어요? 업무 효율적 수행. 법에서 부여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각각 부담하는 겁니다. 구성하는 개공사 숫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공동상환의 방법은 승낙서를 그렇습니다. 예?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동상환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입니다. 자, 그 중에 먼저 지역적 범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기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아무런 말이 없어요. 단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업무지역이 제한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따라서 뭐요? 전국이에요, 전국. 법인은 경사무지역 전국입니다. 분사무소도 업무지역 전국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경사무지역도 전국입니다. 별말 없으면 전국이에요. 심지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 업무지역에 대해서 우리 법에서도 아무런 말이 없고 농협법에서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라고요? 전국입니다. 전국. 예? 업무지역은 전국이에요. 자, 그런데 누군가요?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가 있습니다. 예? 그 자에 대해서는 부칙 6조 2항에 보면 업무지역에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의 업무지역은 제한을 가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광도입니다. 특광도입니다. 시도입니다. 다시요. 부칙 6조 2항 개공사의 업무지역은 등록관청이 업무지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무소가 소재하는 뭐요? 특광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물건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종로구에서 업을 하고 있는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가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업을 하고 있는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업무 지역은 같습니다. 등록관청은 다르죠. 얘는 종로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강남에 사무소가 있다니까요.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 강남구청장이 업무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자 종로구 물건뿐만 아닙니다. 서울시 물건을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얘도 서울시 물건을 취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물건 중개할 수 없어요. 업무적에 제한을 가져옵니다. 자, 이자가 종로구에서 강남구로 사무소를 이전하셨답니다. 그렇다면 등록관청은 바뀌는 거죠? 종로구청장에서 뭘로 바뀌어요? 강남구청장으로. 업무적은 바뀌었지. 등록관청은 바뀌었지만 업무적은 바뀌잖아요. 네? 여전히 뭐예요? 서울시 안에 있는 토지 건물을 중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종로구에서 업을 하던 이자가 경기도 예를 들어 의정부시로 사무소를 이전하셨어요. 그렇다면 등록관청도 바뀌고 이때 업무지역도 바뀌죠? 그렇습니다. 등록관청도 의정부시장으로 바뀌고 업무지역도 경기도 안에 있는 물건에 한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자들은요, 사무소 이전은 자유롭습니다.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도 전국 어디로든 사무소 이전은 못한다 할 수 있다. 사무소 이전은 가능합니다. 어디로든 가능합니다. 그렇죠? 사무소 이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지역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따라다닙니다. 경기도로 간 다음서부터는 경기도 물건만, 강원도로 간 다음서부터는 강원도 물건만, 부산으로 간 다음서부터는 부산광역시 물건만 취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특광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지역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예? 업무적인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자가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 지금 부칙 6조 2항의 계공사는 증이 없는데 이자가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많이 고용했다고 해서 확대되느냐? 아닙니다. 또는 전국을 업무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인 계공사와 사무소를 같이 썼다고 해서 업무적이 확대되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거래정보망에 첫째 가입하실 것. 두 번째, 공개가 된 관할구역 외의 물건은 중개할 수 있습니다. 자, 거래정보망이라고 이제 곧 공부를 할 건데, 거래정보망이라고 해서요, 개업공인중개사들끼리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시키는 정보공개 유통망이 있습니다. 이걸 거래정보망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개공사가 확보한 매물 정보를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서 정보망에 업로딩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필요한 업자들은 그 정보망에 접속을 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공동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동산 정보 공개 유통망, 이거를 거래 정보망이라고 불러요. 그 거래 정보망에 얘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거기에 공개된 물건이라면 중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친구가 있어요. 근데 경기도 양평에 그렇습니다. 유지입니다. 유지. 경기도 양평에 토지 건물을 부동산을 20개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도 말입니다. 이 양반이 사무소가 서울 종로에 있다면 경기도 물건은 중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분께서 정보망에 가입을 하셨어요. 정보망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가입했다라고 해서 정보망에 가입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중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공개가 된 물건이어야 돼요. 이 물건이 정보망에 오픈이 된 물건이에요. 그렇다면 그때는 업무적의 제한을 받지 않고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 업무지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취지는 뭡니까? 지금 종별이 세 가지가 있는데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 이 양반들은 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증 없이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중개업을 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인 경우사는 증 따가지고 어려운 시험 붙어서 증 따가지고 업을 합니다. 뭔가 양자 간에는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차별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업무적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그리고 법인은 당연히 업무적이 전국이지만 얘는 업무적이 제한돼요. 특광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물건의 하나입니다. 자, 나온 김에 하나 더. 두 번째 제한은요.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경공매 관련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가선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 등 경공매 관련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 너희들은 아무래도 실력이 떨어지잖아. 경공매 관련 업무는 일체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차별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 당연한 차입니다만 공인중개사인 경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문자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증이 없는 부칙 6조 2항 경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문자를 사무소 명칭으로 쓸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증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의무가 있지만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는 게시하고 싶어도 게시할 자격증이 없어요. 자, 그리고 내가 증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라면 몸이 안 좋아요. 응? 요새 경기가 불황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폐업을 했다가 다시 등록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러나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들은 폐업하면 끝. 폐업하면 끝. 그렇죠? 다시는 증을 새로 따기 전까지는 이제는 끝.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로 다시 나올 수는 없어요. 업을 하고 싶으면 시험 봐서 증 따가지고 등록을 신청해서 등록받고 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57조 가로 2번 물건의 범위입니다. 거기 이런 말이 써졌습니다. 개공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종별에 따른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다. 현행법에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없어요. 다시요. 현행 법령에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별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죠. 현재 종별이 몇 가지가 있나요? 세 가지가 있죠. 법인인 개공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있죠. 또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가 있어요. 종별 세 가지가 있고 현재 중개대상물은 5가지가 있죠. 토, 건, 입, 공, 광 5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별말이 없으니까 법인도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도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도 토, 건, 입, 공, 광 전부 다 중개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야, 너희들은 실력이 떨어지니까 토지하고 건축물의 중개만 해다오. 입공광은 하지 마. 이런 제한이 없다고요. 얘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실력이 떨어지니까 매매하고 임대차 중개만 해. 다른 거 중개는 하지 마라. 또는 너는 거래가 10억 미만짜리만 해라. 10억 넘어가는 것은 중개할 수 없다. 이런 특별한 제한 전혀 없어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는 종별에 따라서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차이가 없다. 전부 다 법인도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도 부칙 6조 2항 개공사도 전부 다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특수법인 중에서 농협은 특수법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특수법이 농협이라고 했어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특수법인 농협입니다. 또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특수법인 농협입니다. 우리 법에 직접 표현을 두고 있는 특수법인은 농협입니다. 농협 정도만 하시면 돼요. 농협은 그렇습니다. 우리 법 구조의 적용이 배제되니까 농협은 등록을 안 받고도 중개를 할 수가 있어요. 농협은 아예 등록을 안 받고도 중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농협은 취지상 농민들 사이에 얼마든지 농지 사고 팔고 임대차하는 거를 농협이 직접 중개하겠다 그 말입니다. 따로 등록을 안 받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상 등록은 안 받는 건 좋은데 농협이 모든 물건을 다 중개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 취지상 얘네들은 농지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만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법에 의한 개공사들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범위 제한이 없으니까 다 중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은 그 중에서도 농지에 한해서만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개공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훨씬 넓고 농협은 좁다, 제한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적 범위, 물건의 범위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취급 업무입니다. 할 수 있는 업무는 뭐가 있는가?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그리고 법인이 아닌 개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 구체적인 업무도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건 매회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